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벌써 12시 52분이 지났습니다. 네. 네 번째 주제는요. 자, 김건희 특검이 최상병 특검과 결국에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김규현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해병 예비역 연대 이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죠.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 이 제보를 종합해 보면 김건희 특검이 결국에 이 최상병 특검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아직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정이다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김건희 특검은요, 말 그대로 김건희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김건희 특검에 해당이 됩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은 최수근 상병의 이 억울한 죽음을 윤석열이 괜히 덮으려고 하고 은폐 축소 조작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성질이 달라요. 그리고 연루된 사람도 틀리죠. 하나는 말 그대로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하나는 경제 분야 사건이고 하나는 군사 분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하나에서 만날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김규현 변호사 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같은 제보 그리고 같은 취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귀가 있는 기자라면 그리고 손발이 있는 기자라면 비슷한 내용을 취재하고 있을 겁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이 얘기는 지금 몇몇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이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경찰로 넘어가면은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구명 로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해가 가요. 대대장들, 해병대 대대장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위험하다. 해병대 대대장들은 물속에서 수색하는 걸 중단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사단장이 끝까지 수색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공명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몇 달 전에 그 해병대가 그 상륙용 장갑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 포항에서 그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구조했던 아마 그 사건을 상당히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어떤 재현해보고 싶었다는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자신의 그런 어떤 공명심 때문에 부하를 죽음에 빠뜨린 거죠. 위험에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여단장, 대대장 모두가 반대했는데 사단장이 고집을 피워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책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 넘어가면은 임성근 사단장 끝장이었다고. 그런데 경찰로 못 넘어가게 막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누군가가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경찰로 넘어가는 걸 막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다?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기껏해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대통령에게 무리를 했어? 기껏해야? 왜? 사단장이 뭔데? 사단장이 직급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단장의 직급은 기껏해야 2급, 3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의사관? 뭐 이 정도예요. 보통 정부 부처로 얘기를 하자면 실국장?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겨우 그런 사람 하나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를 한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단장하고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명 로비를 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다? 혹은 임성근 사단장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인사 로비를 했다? 야, 사단장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야, 걔가 그렇게 인맥이 빵빵해? 과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있죠. 지금 대통령 안보비서관 중에 김태효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김태효, 이종섭, 임성근은 이명박 때 나란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래요. 김태효가 수석 비서관일 때 이종섭, 임성근이 비서관, 행정관 이렇게 근무를 했답니다. 그랬으면 이 라인 때문에 구명 로비를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이 사람이 결국에 다리를 놔서 김태효가 다리를 놔서 윤석열이 이렇게 무리를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김태효가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얘기 되죠. 얘가 미쳤어? 그럼 지금쯤 김태효는 난리가 났어야 돼. 지가 방방 떴어야 정상이야.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종섭이,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랬으면 김태효하고 이종섭하고 지금 전화가 엄청나게 왔다 갔어야 해야 할 정상인데 이 둘의 전화통화는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조금 이상하죠. 안 맞는 게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야, 그 밖에 다른 연결고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야, 이 부인들끼리 뭔가 연계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갈래 얘기가 나옵니다.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 부인하고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자, 임성근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저도 그러니까 그 대통령 별장이 있죠. 거기에 휴가를 갔을 때 임성근 부부가 그 별장을 찾아갔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끼리 만났다라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이게 가능하려면 부인들끼리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임성근 부인하고 어떤 친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코바나 콘텐츠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최은순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와, 여하튼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소문이라고 뭐라 하기가 곤란한 것이 꽤 구체적이에요, 내용들이. 뿐만 아니라 꽤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것들이 그냥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소문이라고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
대통령이 겨우 기껏해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지금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탄핵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사단장 하나 살리려고 자기 자리를 걸어? 왜 이렇게 무리를 하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청탁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약점이 물려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엄청난 신세를 졌거나. 뭘까? 자, 여기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윤석열이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야, 김건희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보들이 마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이게 김건희 특검이 결국에는 최수근 상병 특검과 만날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바로 통화입니다. 8월 2일에 윤석열이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 통화를 한 거. 3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죠. 바로 이 직후에, 통화 직후에 박정훈 대령의 목이 날아갑니다. 이 중에 한 번은 꽤 긴 시간, 장시간 통화를 해요. 그리고 이 통화는요, 이른바 개인 폰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앞번 7월 31일에 이루어진 통화는 청와대 전화번호로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개인 전화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뒤에 8월 8일에도 개인 전화로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통화가 있습니다만, 자, 바로 이 통화와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통화? 개인 전화?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를 하는데 개인 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더군다나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하는데 개인 전화를 했다고? 말이 돼? 자, 일단 대통령이 개인 전화,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한테는 이른바 비화폰이라는 것이 지급이 됩니다. 이 비화폰은 두 종류가 있어요. 행정망, 일반 행정망으로 연결되는 비화폰이 있고요. 군용망으로 연결되는 비화폰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놔두고요. 여하튼 행정망과 군용망으로 연결되는 폰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도청을 방지하는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화폰은 비화폰끼리 연결이 되었을 때 도청이 안 됩니다. 기록도 잘 안 남아요. 비화 장비는요, 이거는 2급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 비화폰으로 통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방장관하고 통화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국방장관하고 통화하면서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그래?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윤석열이 전화하는 게 맞아? 대통령이 되면요, 일단 개인 폰 잘 안 써요. 못 쓰게 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장용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쳐. 그럼 제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번호를 뭐 이렇게 저렇게 알려져가지고 외국도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도청의 표적이 될 겁니다. 보통 요즘 CDMA 뭐 이런 폰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 잘 안 된다고는 합니다만 전혀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작정하고 덤비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알면 어떻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그 공중 하늘을 떠다니는 전파이기 때문에 전화가 있는 근처, 전화기 근처로만 가면은 뭐 가능하다고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절대 개인 폰을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 폰을 쓸 때는 정말 아주 사적인 연락을 할 때나 쓴다 그러지 뭐. 웬만하면 그것도 쓰지 말라 그래. 즉 비화폰을 쓰는 건 상식이에요. 개인 통화를 할 때도 웬만하면 번호를 바꿔서 다른 폰을 씁니다. 개인적 통화도 할 때 쓰는 이 다른 번호 이것도요. 사실은 도감청 예방을 위해서 기기라든지 번호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야지 도감청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비화폰 안 쓰는 경우에도 계속 바꿔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개인 전화로 장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윤석열이 전화를 건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나 고위공직자를 한 사람이면 웬만큼 다 아는 얘기예요. 저도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군용폰을 썼습니다. 그 개인폰은 정말 개인적인 연락을 할 때만 썼고, 부대 내 통화는 다 군용폰을 썼습니다. 심지어 부대 내로 들어오면은요, 개인폰은 서랍 안에 넣어놓고 군용폰을 썼습니다. 개인적인 전화도 착신 전화를 해서 다 군용폰으로 돌려놓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면 항상 이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부대에 있을 때는 개인적인 전화든 부대 그 전화든 하여튼간 다 이제 군용폰으로 전화 오니까 전화 무조건 받으면은 통신보안 대위 장영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래죠. 난데 임마 무슨 통신보안이냐 임마 라고 그렇게 하실 때도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거 개인폰을 쓴다고?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개인폰 쓴 게 윤석열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예 개인폰을 딴 데 놔둔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은 내 폰을 누가 쓸까?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거. 왜? 어떻게 겨우 기껏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대통령이 직을 거느냐라는 얘기랑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추론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미 답을 쓰신 분이 계시네. 예, 형수님이라고 쓰신 분이 계시네. 예,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최상병 특검과 만날 수 있다. 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이 사건의 고비마다 이종섭하고 전화통화를 했다. 또는 대통령실이 사건의 고비마다 국방부 관계자들, 주요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더라. 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사건의 핵심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대통령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이게 왜 이 사건이 뒤집혔느냐, 결론이 뒤집어졌느냐, 국방부 장관의 이 월권 행위에서 대통령의 월권으로 넘어간 데 이어서 마침내 이것이 국정농단 차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나 주장들이 속속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꽤 여러 군데에서 포착했는데 다들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걸 입 밖에 내는 순간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정권을 갈아엎어야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윤석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저쪽 적폐 쪽 좋게 말해서 보수 쪽 저쪽에서는 준비가 안 된 거야. 지금 윤석열을 갈아엎었다가는 정권을 뺏기게 생겼거든. 정권 뺏기긴 싫은 거지.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권 안 뺏기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민주당 정권을 좀 순화시키는 방법은 있나?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적지 않게 들립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지금 한동훈 얘기도 하고요. 헌재 얘기도 했고, 당원권 강화 얘기도 막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들이 모두 시잘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미 보수 진영에서는 선수교체론이, 자리 잡고 있다. 근데 다만 이 선수 교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그 선수 교체를 대단히 스무스하고 아주 여유롭게 부드럽게 원만하게 진행을 해서 정권을 잃는 일 없이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싹 교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느라 지금 뭔가 이게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장유갈매기님 올해